요즘에 막 은행 위기다 뭐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주식 투자를 꺼리고 불안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요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시장 분위기는 안 보죠. 아, 보세요. 예. 그런 거 사실 볼 필요가 없고요. 아. 예. 그거 이제 작년 한 10월 달에 그때 2100 갔을 때 그때가 이제 되게 지금처럼 분위기가 좀 험악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주가도 연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런 펀더멘탈까지 매크로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되게 많이 이제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어갖고 그때 당시에 한번 보시면 9월 말일 겁니다. 9월 말 쪽에 보시면은 이제 2000포인트 깨지니까 그때 가서 사라. 이제 최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맞아요. 막 2배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뭐 주식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은 그 이후에 뭐 거의 100% 이상 오르고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 질비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매크로라든지 금융 쪽 이슈 같은 이제 뭐 그 금리가 어떻고 뭐 성장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 갖고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피터 린치님 말씀이신데 네. 사람들이 금리를 예측하려고 하는데요. 누군가 금리를 연속 3번 맞출 수 있다면 그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시경제에 14분을 쏟는다면 12분은 낭비한 셈입니다. 연준 의장도 못하는 금리 예측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피터 린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그 3% 같은 프로가 이게 원래 이제 방송 시간을 좀 많이 늘려야 되다 보니까 뭐 최근에 한 2월 달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방송 중에 거의 한 70%, 80%는 다 금리 얘기예요. 금리가 어떻고 이제 뭐 그 매크로가 어떻고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맞아요. 1월 달에 3%에서 이제 같은 사람이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거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이다. 그다음에 금리는 아마 조만간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다음에 이게 경기가 지금 너무 좋아갖고 이제 2008년 같은 은행이 무너지고 뭐 이런 일들은 앞으로 영영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몇 달 지나가지 않아갖고 지금 CS 자빠지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SVB 자빠지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금리도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금리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은 뭐 노랜딩 이런 얘기는 못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월 달에 3%에서 뭐 얘기한 그 거시 경제 예측 중에 지금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걸 하고 보고 있습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코스피 고점이 1월 27일입니다. 2497포인트로 고점을 찍었고 보시듯이 크게 빠지진 않아요. 슬금슬금 이제 좀 빠지는, 사람은 다시 오르고 빠지는, 사람 다시 오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제 1월 27일 날 기록했었던 고점은 지금 계속해서 넘지는 못하고 있고 어찌든 간에 좀 약보합 정도로 지수는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에코프로는 1월 27일에 12만 5천 원에서 시작해서 43만 3,500원까지 플러스 247%가 올랐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수 말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금리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거 사서 갖고 있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피터 린치께서 하신 말씀이 좋은 주식을, 당신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서 갖고 있으면 금리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애저녁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좋은 기업의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금리가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역류를 우리가 이제 만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역류 속에서도 그 강물을 거슬러 힘차게 헤엄쳐 가는 연어 같은 그런 기업에 내가 이제 동행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아무리 심한 역류가 와서 순간적으로 조금 밀리는 듯하고 조금 쉬어가는 듯 하다가도 결국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산 꼭대기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지 이 시장 예측 이제 증시 예측에는 너무 많은 시간 들이실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주가가 요새 좀 많이 올라갔고 이제 예, 각종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단기간에 과하게 올랐다, 고평가다, 이거는 뭐 광란이다, 심지어는 이제 종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종교의 교주가 배터리 아저씨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만 보지 말고 실제로 이 에코프로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어난 걸 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2021년만 해도 1조 5,041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이 864억이 났던 건데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022년에 이게 엄청나게 성장해갖고 5조 6,403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5,882억이 났습니다. 네. 이게 영업이익이 플러스 580% 는 거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은 주가는 247%밖에 안 올랐으니까 더 올라야 되네요.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와. 결국은 이게 이제 주가라는 거는 기업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기업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항상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내가 투자한 회사 아니면 내가 투자한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증가하고 있다면 그 증가하는 폭은 얼마만큼이나 되냐. 그 다음에 그 증가하는 폭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평가는 적절한가. 이런 형태로 접근해서 투자를 하셔야 그게 제대로 된 투자지. 단순하게 그래프 그려갖고 이거 90도 각도인데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거의 초딩급에 해당되는 얘기죠. 저는 그때 작년부터도 이제 이게 코스닥에서 결국은 앞으로 1등, 2등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1, 2등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시총 규모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비슷비슷해져야 될 거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에코프로 BM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더 많이 올라갔고 지금 에코프로 BM이 1등, 에코프로가 지금 2등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격차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즉슨 이제 앞으로 에코프로 BM도 많이 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에코프로가 더 상승력은 더 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은 기업이지만 또 좋은 주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좋은 주식은 이제 가격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임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예. 좋은 기업이라고는 말하는데 좋은 주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새끼가 공부를 안 하고 하는 소리죠. 그 새끼가 공부를 안 하고 하는 소리예요. 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좋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10만 원인데 올해 5만 원이다. 그러면 좋은 가격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시장 가서 콩나물 살 때나 통용되는 얘기지. 주식시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는 통용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서 지금 이 주가가 적정하냐,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작년에 이게 그러니까 에코프로면 같으면은 작년 6만 원이다가 지금 이제 50만 원 거의 지금 육박하잖아요. 6만 원에도 50만 원 하니까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주식 투자를 뭐 제대로 못 배운 거죠. 그거는 초딩 수준, 초등학교 수준도 졸업을 못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밸류에이션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에 이제 그 주식을 산다는 거는 이 회사에 이제 주주가 돼서 동업자가 된다는 거고 그 동업자한테는 어떤 이득이 돌아가냐면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번 거,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일정 부분을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받게끔 돼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많이 벌었다. 이런 거는 아무 소용없고요. 앞으로 얼마만큼 벌어올 거냐, 이 회사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뭐 앞으로 얼마만큼 벌어올 거냐는 걸 알려면 먼저 이 회사가 무슨 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앞으로 사업 전망이 어떤지를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의 이익을 벌어올 건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고평가네 저평가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고평가되어 있다 지나치게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아니 당신들이 정부채도 지금 모르고
전고체가 뭐 하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지금 에코프로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 갖고 평가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요거는 조금 그 와닿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은 그 신문에 나온 건데 예. 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랑 시가총액을 합치면 예. 네이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넘어서야죠. 네이버는 그 에코프로 그룹의 5분의 1, 10분의 1 가치도 없어요. 아, 그런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보면은 이게 영업이익이 작년에 6,189억이잖아요. 올해 아마 1조 정도 나올 텐데 에코프로만. 네이버가 지금 영업이익이 맞아요. 1조 안 될걸요? 맞아요. 예, 예. 똑같은 1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이 더 높아야죠. 네이버에 비해서. 올해 실적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보면 향후에 벌어들일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향후 성장성. 네. 네이버가 무슨 성장성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회사고, 그 결국은 네이버가 이제 광고 영업하는 회사인데, 올해 광고가 되겠습니까? 불경기에. 올해 영업이익이 더 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유튜브 수익도 줄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피부 느끼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는 매년 100%씩 성장하는 회사들이에요. 당연히 네이버가 이 회사에 비해서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제대로 된 가치 평가죠. 그냥 단순하게 네이버가 2020년에 그 뭐 40만 하다가 40만, 50만 하다가 지금 뭐 20만 하니까 네이버는 싸고, 이거는 이제 20년, 21년 6만 하다가 지금 50만 하니까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배워먹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죠. 도대체 밸류에이션을 어디서 어따구로 배워갖고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러면은 그 이사님께서 그 처음에 등장하실 때 있잖아요. 예. 그때는 2차전지 주식들이 다 쌌나요? 엄청나게 쌌죠. 엄청나게 쌌는데 그것도 이제 다 싼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8개 종목 위주로 싼 거고요. 그때 당시에도 SKC나 지금 첨보나 이런 주식들은 비쌌어요. SKIT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쌌고요. 옛날에 SKIT가 25조까지 갔었거든요. 그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가격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통 나고 5분의 1통 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장기로 봐서 이게 이제 주식은 증시는 저울개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그 기업의 가치대로 움직이거든요. 단기는 이제 단기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 뭐 이 정도 범위까지는 시장의 수급이나 그 이제 또 뭐 작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펌프질하고 뭐 이런 거에 따라 갖고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3, 4년을 갖고 가면 결국은 그게 그 가치에 수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무게를 재는 그 저울개의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바로 밸류에이션이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밸류에이션이 모든 것인데 사실 2차전지만큼 밸류에이션이 쉬운 업종이 없습니다. 네. 이건 돈 벌어가고 날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우스갯소리인데 예. 그 배터리 아저씨 보고 산다고 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보고 사시면 돼요. 저보고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제 말 듣고 이게 밸류에이션이라는 이런 거구나.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 배터리 아저씨만큼 안 되더라도 배터리 아저씨에 좀 근접하는 수준이 돼야지 해서 막 공부를 해서 그 실력을 키우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은 돈 못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배터리 아저씨가 말하는 8종 그냥 대충 사서 그걸로 돈 벌고 돈 벌면서 공부해갖고 저하고 이제 좀 뭐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시면 되죠. 네. 배터리 아저씨의 활약도 있었지만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실제로 있었다. 그럼요. 제가 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은 그러니까 여의도가 단체로 무능하고 사악하고 이제 탐욕에 빠져 있어갖고 그런 밸류에이션을 이제 한 실력도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실력도 많이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지는 놈이 거기다가 이제 자기 욕심도 탐욕을 부려갖고 어떤 특정한 이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형태로 밸류에이션을 막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엉망진창이어서 3, 4년 들고 가면은 10배 갈 만한 주식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널려 있었던 주식을 제가 8개를 딱 이렇게 픽해갖고 작년부터 여러분들한테 쭉 말씀드렸던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에코프로하고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도 많이 올랐었고 뭐 이제 몇몇 종목은 많이 올랐고
아직 좀 올랐지만 그래도 좀 덜 오른 종목도 있고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종목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거니까요. K배터리 레볼루션에서 말씀해주신 8개 종목 얘기해주셨고 예. 또 방송에서도 포트폴리오도 공개해주셨잖아요. 예. 혹시 변동사항은 없으신지? 예, 변동사항은 없고요. 네. 예, 25년 12월 31일까지는 안 팔고 갖고 가겠다고 제가 책에도 적어놨기 때문에 네. 변동 없을 겁니다. 그대로 갈 거고 그게 이제 그 옛날에 2010년도에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제 판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일단 이제 배터리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LG 화학,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8종목이죠. 예. 네. 웬만하면 이제 외우셔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비중 높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지금도 이제 변함이 없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나라 이제 그 2차전 밸류 체인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광물이에요. 근데 그 광물 부분이 이제 IRA, 작년에 IRA 이제 앞으로 뭐 요번에 초안만 발표됐지만 결국은 이제 유럽도 CRMA 체제로 갈 거니까 네. 광물을 한국에서 수급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우리 손으로 확보한 광물이 아니면 이제 미국 시장이나 앞으로는 유럽 쪽으로도 수출이 안 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내가 양극재 기술을 갖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배터리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도 광물이 확보가 안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니까 그 광물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이 산업의 헤게모니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 광물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딱 2개입니다. 네.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 그래서 그 2 회사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 예. 지금 혹시나 또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에코프로 불안하면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조금 돈을 투자해봐도 그 하나를 자꾸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8개 종목 중에서 최소한 5개는 포트폴리오로 가세요. 네. 예. 그게 이상하게 내가 그러니까 하나를 자꾸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8개 중에 지금 당장은 뭘 사야 되냐. 제일 많이 오른 거 하나만 찍어줘. 그래서 지가 돈을 제일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나는 분산 투자인데 내보다 네가 더 많이 벌겠다는 속셈 아닙니까? 네. 뒤늦게 들어가서 손해보지 그렇죠, 않고. 그렇죠. 예, 한 방에 내가 좀, 맞아요. 예, 단기간에 수익률을 많이 걷어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 알면 나도 한 종목 몰빵치지 5개, 6개 나누겠냐고. 여러 개로 나눠놓으면 그 중에 하나가 운 좋게 걸리는 거고요. 네. 저도 에코프로가 이렇게 지금 당장 5배, 6배 올 줄 나도 몰랐어요. 사실 솔직히. 오르니까 아주 기분 좋고 하긴 한데. 포스코홀딩스 먼저 오르지 에코프로가 먼저 오르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드는 건 한 5개 나와서 사세요. 자꾸 욕심내지 말고. 지금 이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이 막 올라가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하면서 그쪽만 집중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8개 중에서 안 오른 것만 맞아요. 또 집중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요. 분산해서 5개나 6개나 뭐 7개, 8개 나와서 사시라고요. 그러면은 그 포스코홀딩스 예. 좀 질문 드리면은 앞으로 예. 그 지금은 철강이 좀 주력인데 예. 앞으로는 2차 전지 쪽이 주력이 된다고 예, 봐요. 리튬이 주력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만큼 리튬이라는 사업 자체가 이제 뭐 매출 규모도 앞으로 커질 거고, 2030년에 30만 톤 얘기를 하거든요. 네. 포스코 쪽에서 30만 톤이면은 이제 톤당 1억만 잡아도 30조가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30조면은 영업이익으로는 70%가 나니까 21조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마 한 3, 4조 될 겁니다. 1년 영업이익이. 그거의 7배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는 1억일 때 기준이고 30년 되면은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 몰라요. 지금 리튬이 계속 쇼티지기 때문에. 네. 만약에 4억이 되면은 이제 80조가 1년에 영업이익이 난다는 거가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뭐 떨어질 거야. 뭐 지금 PL 5배인데 지가 떨어져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배당받고 개기면 되죠. 맞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많이 주고. 혹시 잘못돼갖고 뭐 아르헨티나 웅벌에 뭐 이렇다 해서 연락 파봤는데 리튬이 안 나온다. 뭐 안 나와도 뭐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뭐 그러네. PR이 어차피 5배, 6배인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나. 맞네요. 예.